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토이바이토이를 운영하고 있는 방호성이고요. 토이바이토이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체입니다. 오늘 저는 제 실패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뭐 실패가 어쩌냐 저쩌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편하게 오늘 제가 서구에 사는 30대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속에서 어떤 실패나 좌절을 좀 겪었었는지 진솔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저는 대학교를 그 졸업을 하고 부산에 내려왔어요. 그래서 1년 정도 취준생, 많은 사람들처럼 취준생이라고 말하고 사실 백수 생활이죠. 그런 생활을 1년 정도 하다가 작은 이제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진짜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,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. 토요일에도 출근은 기본이고, 평일에도 11시, 12시까지는 일을 했었습니다. 그렇게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, 내가 남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사업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 셋이서 창업을 한번 해보자. 정말 막연하게 시작을 했습니다. 맨 처음에 창업을 하고 나서 셋이서 이제 만나서 자, 우리는 창업을 할 거다. 그럼 뭐 할 거냐? 그래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요리 경력이 15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막 이야기를 같이 하다가 반찬 가게 한번 해보자.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뭐 TV에 보니까 반찬 가게 그냥 새벽에 나와서 음식 만들고 저녁에 팔기만 해도 월 1,000만 원씩 번다던데 그러면 우리는 전혀 욕심 부리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같이 열심히 음식 만들고 오후에 한 명은 음식을 팔고 나머지 둘은 나가서 뭐 공부를 하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욕심 안 부리고 1인당 월에 200만 원만 딱 가져가자.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찬 가게를 그냥 무작대기로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뭐 간판을 만드는 거, 용도 변경을 하는 거, 사업자를 내는 거, 상표권 등록하는 거, 안에 집기 들어가는 거,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두세 배 돈이 더 들고, 그래서 뭐 어떻게든 우겨가지고 다 이제 반찬 가게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더니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. 월 1,000만 원은 커녕 1인당 월 30만 원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도시락 가게를 했어요. 그래서 도시락 가게를 주변에 있는 그 회사들에 이렇게 미리 선 주문을 받아서 점심시간에 갖다 주는 도시락 가게를 했는데 도시락 가게를 하니까 반찬 가게 할 때 월 인당 30만 원 가져갔는데 도시락 가게 하니까 인당 월 40만 원 가져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그냥 하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. 그때 우리가 취했던 그 영업 방식은 이거였습니다. 진정성. 싸게 많이 준다. 그리고 그 남은 이제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은 반찬을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께 갖다 드리고 봉사를 한다.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, 좋은 청년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하니까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. 실제로는. 가격이 싸고 양이 많다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마진은 줄어드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10개월 가까이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유지가 안 돼서 뭐 말은 동업을 하지 말고 협업을 하자라고 했지만 한 명한테 도시락 가게를 맡기고 다른 두 명은 빠져나와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. 저도 그때 이제 빠져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그 콘텐츠 개발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운이 좋게 이제 여기저기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을 좀 딸 수 있게 됐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사업에서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엄청나게 희망적이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고 1년이 딱 지나 보니까
지원금 제외하고 제가 적금 들었고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았던 돈 한 3천만 원이 다 까먹은 거예요. 그 기간 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근데 직원들한테도 정말 좋은 사장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,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양심에 전혀 걸리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을 그렇게 했었는데,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3월쯤이었죠. 조금 이제 심해졌을 때가. 그때 되게 여러 가지가 한 방에 저한테 왔어요. 그러니까 1년, 1년에서 1년 반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.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인 것도 있었고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차가웠던 것들. 뭐 예를 들면 무료로 교육 서비스를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해준다고 해도 어디 가면은 잡상인 취급을 당하고, 뭐 실제로 막 엄청나게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곳에 가봐도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. 그냥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좌절감이 많이 있었죠.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도 안 풀리고 뭐 사람 간에도 관계도 안 좋아지고 결정적으로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됐는데, 이제 그게 어줍잖게 이제 사업을 한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소홀했고, 이제 그래서 여자친구도 떠나보내게 되고, 그렇게 해서 2020년 3월에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쏟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먹으면 토하고 아무것도 온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막 두드러기가 나고, 그런 생활을 거의 한 달 반 동안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. 사회생활 자체를.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제 실패랑 좌절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. 왜 내가 사업을 했을까? 그냥 회사 다녔으면 좋은 뭐 월급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 날렸을까? 만약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, 막 내가 역량이 된다고 막 했는데 왜 역량이 안 됐을까? 그럼 애초에 역량 자체가 없는 건 아닐까? 아니면 사람들은 애초에 차가운 게 아닐까? 그냥 인간관계라는 게 자체가. 이게 생각에 꼬리를 잃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 한 달 반이랑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살아왔면서 만났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와 줬습니다. 괜찮냐? 힘들지 않냐? 음, 같이 뭐 이야기 나눠주고,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는데 막 박수 치면서 아 너무 잘 됐다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, 그냥 그렇게 해주는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에너지가 다시 찼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. 아, 세상이 지금 내가 경험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. 더 많은 더 넓은 세상이 있고, 내가 그 포함되어 있는 관계라던가 집합이라는 게 단순히 여기 하나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구나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하나를 내가 실패하고 잃었더라도 그 외에 더 많은 좋은 관계들이 내 주변에는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이불을 겠습니다. 방에서 계속 막 누워있고 좀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고, 물론 코로나 핑계도 있었지만 그런 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불을 개니까 조그만 성취감이 들었고, 이불을 개고 나니까 일찍 일어나 보자. 일찍 일어나지니까 또 조금 더 성취감이 들고, 그리고 나서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보자 했더니 또 되고, 사람을 만나보자. 영업을 해보자. 사업을 확장시켜보자. 이렇게 조금씩 성취감을 늘려나가다 보니까 사업도 조금 풀리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이 실패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무슨 실패냐,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,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할 수도 있지만, 그때 제 입장에서는 진짜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는데,
그 시간들을 겪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내가 3천만 원 비록 사업한다고 하면서 1년 반 만에 날렸지만 괜찮아. 내가 돈 벌어서 갚으면 돼. 여자친구라는 좋은 인연을 놓쳐버렸지만 괜찮아.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고 내 주변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. 뭐 그런 식으로 제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게 됐었어요. 음,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저는 끊임없이 실패를 할 거고 계속 좌절하고 계속 상실하게 될 걸 알고 있지만 괜찮아요. 그냥 저는 지금의 제가 좋고 앞으로 또 실패라던가 좌절을 하더라도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음, 잘 실패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없어요. 잘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. 왜냐하면 실패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기대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라서 그런 건 없죠. 대신에 실패한 후에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는 그건 확실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실패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실패를 일반화해서 내 삶 전체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. 그게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. 내가 살을 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살이 안 빠져. 그러면 아, 나는 원래부터 살을 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. 난 안 돼.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완전히 포기하는 거라면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번에 왜 안 됐을까?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?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죠. 왜냐면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힘들어서 역량이 안 돼서 못하면 그래서 그만둬 버리면 그거 포기한 거냐? 아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했다가 실패해서 좌절한 후에 쉬어도 돼요. 1년을 쉬어도 되고 2년을 쉬어도 되고 집에서 안 나오고 쉬어도 돼요.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를 모아서 2년, 1년 후에, 2년 후에, 몇 년 후에라도 다시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도 돼요.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0년의 3월 한 달은 저는 제가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기간은 한정적이더라도 좀 포기를 했었으니까요. 그런데 제가 포기를 하지 않고 실패를 실패가 아닌 걸로 바꾼 시점이 뭐였냐면 맨 첫날 이불을 겠을 때였어요. 제가 차근차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에너지를 다시 채워서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맨 처음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제가 했던 한 달 반이라는 그 시간은 싹 다 갚아지면서 다시 저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.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실패하는 방법은 없고 실패를 어떻게 대해 나가는지에 대한 각각의 선택만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각자의 인생이니까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다시 시작해보면 그걸로 족한 것 같습니다. 뭐 하나의 기조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패,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거는 뭐 실패는 그 세상이 0, 1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흑과 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건 없어요. 그냥 성공과 실패는 사실 하나에 가깝고 이 반대에 있는 거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실패를 하면 뭐 상실, 좌절, 아픔이 생겨나지만 그 옆에는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게 숨어져 있어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기의 몫이거든요.
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이 실패 속에 어떤 부분을 내가 배웠고 어떤 부분을 내 삶의 양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청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